1회차 같은 경우에도 K리그와 J리그라는 상당히 난해한 조합이 들어오고, 이번 37회차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K리그2 2부 리그 경기가 2경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2부 리그 2경기가 들어올 때는 항상 이변 결과가 속출이 됐던 만큼 풋볼살롱은 주중 한 폴만패 심층 프리뷰를 통해서 3번 경기로 들어온 천안 대 이랜드 경기를 조금은 면밀하게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천안 같은 경우에는 리그 17경기에서 2무 15패로 1승도 없는 유일한 팀이기 때문에 당연히 2부 리그에서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9경기에서 리그 5승 2무 2패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경기력이 한껏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액면가로는 이랜드의 승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매치이고, 실제 구매가 오픈이 되면 이랜드 쪽으로 구매율이 다소 몰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3번 경기이기 때문에 이 3번 경기에서 이변이 나올 만한 근거를 찾아서 과감하게 이변을 노려서 적중을 시킨다면 1등 적중에 가까워지실 것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풋볼살롱이 오늘 한 폴만패 프리뷰를 통해서 조금은 면밀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승무패 32회 차이도 들어왔었는데, 당시에 6번 경기 부천 대 천안시티 경기가 무승부 이변이 나오면서 승무패 32회 차 최대 이변 결과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부천이 천안에게 무승부로 덜미가 잡히면서 구매율 9.6%의 무승부 이변 결과가 나왔고, 해당 승무패 32회 차에서 구매율이 가장 낮았던 경기가 바로 이 무승부 결과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 경기가 부러지면서 1등 상금이 이월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천안시티 경기가 들어오면은 제 아무리 천안이 리그 17경기에서 2무 15패로 승리가 없는 팀이라고는 하나, 토사장님께서 굳이 천안 경기를 끼워 넣는 이유가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 37회차 3번 경기 천안 대 이랜드 경기 역시 상당히 눈에 쌍심지를 켜고 분석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주말 같은 경우에는 K리그2 2부 리그 경기가 4경기가 펼쳐집니다. 천안 대 이랜드 경기가 토요일 저녁 6시에 펼쳐지고, 같은 날 저녁 6시에 충북 청주와 안양 경기가 펼쳐지는데, 이 토사장님께서 청주와 안양 경기를 거르고 굳이 천안 대 이랜드 경기를 넣었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청주 같은 경우에도 경기력이 상당히 올라와 있고, 안양 같은 경우에는 K리그2 상위권 팀이기 때문에 이 청주 대 안양 경기가 이 천안 대 이랜드 경기보다 조금은 까다로운 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됐지만, 굳이 꼴찌팀 천안 경기를 넣었다는 것은 이 노림수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일요일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남대 안산 경기보다는 확실히 성남대 김포 경기가 5대5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번 승무패 37회 차에 성남대 김포 경기까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천안 대 이랜드 경기 하나하나 이변의 요소를 추적을 해보자면, 우선 천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가 없었습니다.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월요일 7월 3일에 전남 원정을 떠나서 3대3 무승부를 거뒀는데, 주중에 경기를 펼쳤던 이랜드와 달리 이 천안시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경기가 6월 24일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휴식 기간이 길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휴식 기간에 천안시티 같은 경우에는 영입 자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굉장히 눈에 띄는 영입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월 3일자 스포츠조선의 박찬준 기자님의 단독 기사인데, 베테랑 미드필더 신영민 선수가 천안시티의 유니폼을 입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신영민 같은 경우에는 K리그 1 경기를 보신 분들은 상당히 익숙한 선수인 것이, 이 포항에서 데뷔를 해서 전북, 울산 같은 굵직굵직한 K리그 1 팀에서 우승컵을 상당히 많이 들어올린
이 파이터형 베테랑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험이 많은 중앙 미드필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천안이라는 팀이 신생팀이고 젊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팀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베테랑 자원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약점이었는데 K리그 B클럽에서 경험을 상당히 많이 쌓은 이 신영민이라는 베테랑 미드필더가 실제 천안으로 영입이 된다면 이 천안에게는 상당히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신영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울산과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꾸준하게 개인 훈련을 통해서 몸을 만들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천안시티가 이 신영민 선수의 영입을 발표를 해서 다가오는 이랜드전에 곧바로 이 신영민 선수가 출전을 할 수만 있다면 이 천안시티 중원에 있어서 상당히 큰 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영민 선수 외에도 공격 쪽에서 전력 보강이 있었던 천안시티인데 이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은 이 공격수 정석화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천안이 공격 카드를 한 장 늘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석화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강원이나 성남, 안양 같은 팀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이고 경험 자체가 많은 공격 자원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경험이 많은 베테랑 자원이 부족한 천안 입장으로서는 공격 쪽에서도 정석화 선수의 역할이 조금은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석화 선수뿐만 아니라 외국 용병 자원도 영입을 한 천안시티인데 파울리뇨라는 브라질 측면 공격 자원을 영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수가 브라질 1부 리그는 아니고 주로 2부 리그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인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용병 공격수 중에서 모따라는 장신 공격수가 있는데 이 모따 선수와 어린 시절 함께 축구를 했던 것이 바로 이 파울리뇨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에 미라솔이라는 팀에서 이 모따 선수와 한솥밥을 먹었던 경험까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파울리뇨 선수가 천안시티에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천안의 공격수인 이 모따 선수의 도움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실제 이 모따 선수와 파울리뇨 선수가 나란히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된다면 빅앤 스몰 조합으로서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파울리뇨라는 브라질 용병 공격 자원의 활약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천안시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었던 용병 공격 자원 중에서 천안이 바카요코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바카요코 선수와는 계약이 해지가 됐기 때문에 이 바카요코 선수가 떠난 자리를 파울리뇨 선수가 얼마만큼 메워주면서 그 이상의 활약을 해줘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천안시티가 A매치 휴식기에 파울리뇨 그리고 정석화라는 공격수 외에도 울산과 전북 그리고 포항에서 활약을 했던 베테랑 미드필더 신영민까지 영입이 임박을 했기 때문에 전력 보강이 상당히 잘 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변의 근거를 추적을 해보자면 이미 두 팀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이랜드의 홈구장에서 천안이 맞대결을 펼쳤었는데 당시에 이랜드가 3대2로 진땀 역전승을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안의 장백규라는 선수가 전반 15분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천안이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고 실제 이랜드가 후반 막판까지 1대1로 끌려가다가 후반 추가 시간에만 두 골을 내리 넣으면서 역전에 겨우 성공을 했던 경기이기 때문에 양 팀이 1차전 맞대결은 이랜드가 3대2 한 골차 신승을 거뒀을 정도로 상당히 끈적했던 결과가 있었던 이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천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달 이랜드 원정에서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때의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이랜드가 점유율을 60% 이상 가져가면서 슈팅도 2배 이상 많게 때렸기 때문에 경기 내용 자체는 이랜드가 주도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천안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도 이랜드를 상대로 첫 승을 노려볼 만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풋볼살롱이 이변의 근거를 추적을 하다가 유의미한 정보를 발견을 해서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것은 이랜드가 올 시즌 K리그2 리그 경기뿐만 아니라 주중에 컵대회까지 병행을 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둔 경기 결과들이 이랜드가 주중에 컵대회나 리그 경기를 치른 다음에 주말에 연이어서 리그 경기를 가졌을 때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첫 번째 경기 결과를 보시면 3월 5일에 안양 원정을 떠나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이 경기 전에 3월 1일 청주와의 홈 경기에서 안양이 2대3으로 패배를 당한 다음에 그 경기가 수요일 주중 경기였고, 주말에 3월 5일 안양 원정을 떠나서 1대1 무승부에 그쳤던 이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양전 무승부 이후에도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컵대회나 리그 경기가 있을 때 주중 경기를 치른 다음에 주말 경기에서 경기 결과가 상당히 안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4월 2일에 치른 주말 부산 원정에서도 0대1로 패배를 당한 이랜드이고, 주중 경기 이후에 치른 주말 리그 경기에서 이랜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승 2무 3패로 6경기에서 딱 승리가 1승밖에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경기를 치렀을 때 주말 경기에서 체력적인 부침을 느끼거나 주말 경기에서 효율적인 로테이션이 조금은 실패가 되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에 7월 3일 전남 원정을 치렀던 이랜드이기 때문에 주중 경기를 치른 다음에 이어지는 주말 경기에서 천안 원정을 떠나는 일정이기 때문에, 이랜드가 최근에 올 시즌 보여왔던 주중 경기 이후에 치른 주말 경기 성적을 고려한다면 이번 천안과의 주말 경기 역시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둔 1승 2무 3패 주말 경기 결과 같은 경우에는 주중 경기가 대부분 수요일 경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빨라도 화요일 경기 혹은 수요일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천안 경기를 앞두고 서울 이랜드가 7월 3일 월요일에 경기를 치르고 토요일 천안 원정을 떠나기 때문에, 이 과거에 있었던 주중 주말 경기 일정보다는 확실히 이번 경기 일정이 조금은 휴식 기간이 길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랜드도 충분히 휴식을 어느 정도 취할 시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주중에 컵대회 혹은 리그 경기가 있을 때 이 주중 경기 다음에 이어지는 주말 리그 경기에서 1승 2무 3패로 상당히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주중에 전남전을 치르고 천안 원정을 주말에 치르는 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랜드가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펼쳐졌던 주중 주말 경기 일정이 대부분 주중 경기가 수요일에 펼쳐졌던 것에 비해서 이번 주중 주말 일정 같은 경우에는 주중 전남전이 월요일 경기였기 때문에 천안 원정이 토요일 일정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주중 주말 일정보다는 이랜드도 확실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의 결과들로 섣불리 이랜드의 패배 혹은 무승부를 단정 짓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통계 역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변수는 바로 날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장마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주말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제가 토요일 천안 날씨를 검색을 해봤는데 현재로서는 60%의 확률로 비 표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녁 6시에 펼쳐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 날짜가 임박을 해서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토요일 천안 날씨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을 해드릴 예정인데, 만약에 토요일 천안의 날씨가 비가 내리게 된다면 이 수중전에 펼쳐질 경우에는 상당히 변수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번 주말 승무패 경기 같은 경우에는 비 소식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담이지만 통계적인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은 과거 2010년부터 최근에 2023년 승무패 36회차까지 약 13년가량의 승무패 통계를 총합한 것인데 1번 경기부터 14번 경기까지 승무패 결과가 얼마만큼의 빈도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총합한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승무패 37회차 3번 경기로 들어온 천안 대 이랜드 경기가 3번 경기인데 이 게임 번호 3번 경기에 들어온 경기 결과 중에서 무승부 결과가 192번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13년간 이 무승부 결과가 가장 많이 나왔던 번호가 다름 아닌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경기 무승부가 158번, 2번 경기가 165번, 4번이 157번, 5번이 152번, 6번이 138번, 7번이 156번, 8번이 170번, 9번이 154번, 10번이 172번, 11번이 175번, 12번이 170번, 13번이 147번, 14번이 158번으로 1번부터 14번 경기들 중에서 무승부가 180번이 넘는 번호가 없는데 유독 3번 경기에서만 무승부가 192번이나 출현이 되면서 유독 3번 경기에서 무승부가 많이 나왔던 통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변 결과로서 이 무승부를 노려보실 분들은 이러한 통계 자료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13년간 데이터를 총합을 해 봤을 때 1번부터 14번 경기 중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이 192번으로 많았던 것이 바로 3번 경기이고 제가 지금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승무패 37회차 경기 천안 대 이랜드 경기 역시 3번 경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무승부 이변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3번 경기에서 유독 무승부 결과가 가장 많았다는 통계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무승부가 3번으로 천안 다음으로 무승부가 적은 팀이기 때문에 그러한 통계를 고려를 한다면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나올지 혹은 천안이 승리가 나올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이러한 통계 자료 그리고 패턴을 중시하는 분들께서는 3번 경기 결과에서 최근에 무승부가 가장 많이 나왔다는 통계도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랜드 쪽 승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은 K리그2 홈 경기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에서 3승 6패로 홈 성적이 11위로 상당히 저조한 홈 성적을 보여주는 것에 비해서 오히려 원정 성적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정에서 4승 3무 2패로 원정 성적이 6위를 달리고 있는 이랜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홈 경기가 아니라 천안 원정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원정 성적이 뛰어난 이랜드로서는 나쁠 것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9경기에서 5승 2무 2패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리그 9경기에서 16골을 몰아 넣었을 정도로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는 이랜드이기 때문에 주중에 펼쳐졌던 전남 원정에서도 3대3 3골이나 넣었던 이랜드라는 점에서 이랜드 특유의 공격력이 살아난다면 충분히 천안 원정에서 승리를 노려볼 만한 이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승무패 37회차 3번 경기로 들어온 천안 대 이랜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천안이 A매치 휴식 기간에 베테랑 미드필더 신영민 선수를 비롯해서 공격 쪽에 용병자원 파울리뇨와 베테랑 공격수 정석화를 영입을 하면서 이 전력 보강에 성공을 했고 지난 1차전 이랜드와의 맞대결에서 끈적한 승부 끝에 극장골을 내주고 2대3으로 역전패를 당했다는 점. 서울 이랜드가 올 시즌 주중 주말로 이어지는 리그 경기에서 주중에 경기를 펼치고 주말에 곧장 경기를 펼쳤을 때 경기 결과가 1승 2무 3패로 좋지 못했다는 점.
다가오는 주말에 천안 쪽에 비가 내릴 확률이 있다는 점, 그리고 지난 승무패 32회차에서도 천안이 부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로 이변을 연출을 했고, 당시에 부천 같은 경우에는 K리그2에서 홈 성적이 가장 뛰어났던 팀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천을 상대로 무승부를 연출을 하면서 승무패 32회차 1등 상금을 2월을 시켰던 천안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K리그2에서 원정 성적이 더 좋은 이랜드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천안에게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최근의 경기력 자체는 이랜드가 리그 9경기에서 5승 2무 2패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득점 역시 리그 9경기에서 16골로 굉장히 뛰어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랜드의 승리 가능성이 있는 매치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금요일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풋볼살롱이 국내 배당, 양팀의 결장자 정보, 다가오는 토요일 천안 쪽 날씨까지 종합을 해서 이 경기 이변을 노릴지 말지를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풋볼살롱이 말씀을 드린 다양한 이변의 근거들을 종합을 하셔서 나만의 독식 이변픽, 초안픽을 갈무리를 해두시고 다가오는 금요일 현미경 분석을 시청을 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경기 이변을 노리실지 마실지를 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